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한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몽선습 소개하면서 제 별명 말씀드렸죠. 예, 곰돌이입니다. 그래서 곰돌이 김원열. 학위는 철학 박사니까요. 철학 박사 김원열. 또는 교수 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김원열 교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불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동몽선습을 아주 맛보기로 보셨는데 한자 인문학이 큰 제목입니다. 그 속에서 동몽선습이나 천자문 그리고 명심보감, 제자백가서들 또는 사서오경 뭐 이런 것들을 다루죠. 학생들이 좀 더 관심 있어 하고 한번 접해봤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학기마다 이렇게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자 인문학 하면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한자 인문학 동몽선습일 수도 있고요. 또 정하기에 따라서는 한자 인문학 명심보감, 뭐 한자 인문학 천자문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동몽선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자 인문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자 인문학이라고 하면요, 인문학인데 그 표현 도구가 바로 문자가 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인문학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언어에 있어 문자에 있어서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자로 표현되는 것이죠. 한자 인문학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동몽선습, 요즘에 동몽선습을 하고 있으니까 동몽선습을 예를 들죠. 동몽선습이라는 것이 여기 한자로 쓰여져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체계적으로 이론으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인데요. 우리가 현대 학문에 있어서는 철학, 역사, 문학 그리고 예술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인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이루어진 인문학이란 뜻인데요. 전통 문화에 있어서는 주로 한자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랬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한자의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하면 여러분 저 라틴 문화권에서는 어떤 문자를 썼죠? 예, 언어는 라틴어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라틴 문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 있어서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도 한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인문학의 이제 특징을 보면 한자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아시아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서 전통 문화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특히 우리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 한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속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철학이 담겨 있고 또 그 한자로 표현된 문학이 있고 또 그 미적 영역을 다루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예술 이런 것들이 이 한자를 매개로 해서 표현이 많이 됐죠.
여기 보시듯이 동몽선습하면 한자로 돼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도 인문학이 성립합니다. 여기는 이제 초학자들을 위해서 바로 한글을 병기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최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밑에를 보시면 바로 한글로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최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이든 또는 처음 한자를 익히시는 분이든 이 공부가 한자 인문학 공부가 가능한데요. 한자 인문학 속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오랜 역사에 걸쳐서 한자 문화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지혜가 아주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문을 하든 또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든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익히면 익힐수록 재밌고 또 깊이도 있고 인문학적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 공부는 특히 전통 인문학 바로 한자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인문학 전공자들이 사실은 그 한자를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문학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매우 창조적인 학문의 탄생을 가져오고 사회를 매우 성찰이 있는 깊이 있는 사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 동몽선습의 내용을 보면 동몽, 어리석은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초학자의 의미입니다. 선, 먼저, 습, 익혀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동몽선습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듯이 철학,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은 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자 인문학의 고전으로서 동몽선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동몽선습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인간이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오륜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몽선습의 내용을 보면 뭐 맹자라든가 논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글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철학으로서 성리학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역사가 다뤄져 있습니다. 뭐 중국의 역사라든가 그런데 다른 한자 인문학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조선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이렇게 역사도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예전에는 중국 역사만 주로 다뤘는데 상당히 독특하고 창조적이고 또 상당히 민족적인 맥락에서 봐도 상당히 타당한 그러한 서술입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현대적인 학문 연구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진척이 되고 발전을 해서 새롭게 수정되고 교정돼야겠지만 일단은 우리 역사를 다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동몽선습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천자문이라든가 명심보감, 그리고 사서 오경과 제자백과서들 등등 상당히 그 한자로 이루어진 인문학이 접하면 접할수록 한자도 공부하고 한문도 문법적으로 익히고, 그리고 내용이 인문학의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건강하게 그리고 반갑게 만나 뵙기를 희망하며 오늘 한자 인문학에 대한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